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4월 3주차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의 정점 통과 기대 유입과 연이어 발표됐던 주요국들의 추가 대책 영향으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신규 확진자 수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고, 또 확진자에서 완치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 시스템의 통제력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와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같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 둔화와 코로나 종식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코로나 종식과 경기의 V자 반등 사이에도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탄력에는 한계가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각에서 우려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달러화는 완화된 경기에 더해서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연준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를 위한 2.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채 매입,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 지원 등에 더해서 지난 22일에 도입했었던 회사채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당시에 발표했었던 대상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3월 23일 이후에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기업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민간 크레딧 시장에 대한 연준의 대출 지원 정책은 과거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정책인데요. 이런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로나 사태 동안 가계와 기업의 생존 환경을 유지해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최대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유도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지원 규모에는 한계가 없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 지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에 일각에서 연준의 이례적인 정책이 물가 상승 리스크를 자극할 경우에 연준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계하고는 있지만, 파월 의장은 이번의 정책들이 물가 상승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물가 경계로 인한 소극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즉, 이 민간 크레딧 시장이 스스로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의지 표명에 지난주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도 크게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연준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의 크레딧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만큼 만에 하나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더라도 3월과 같은 공포가 금융시장에 재현될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금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간 격차인 실질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상승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최근 연준이 주도하는 저금리 환경 장기화 기대가 명목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확장 움직임이 기대 물가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실질금리가 낮아진 것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동반 부양은 실질금리를 아래로 누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환경이 지속 또는 강화되는 동안에는 금 가격에는 상승 압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가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가능한 정책들을 최대한 꺼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이례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제시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은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특정 주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라 자연재해에 가까운 바이러스로부터 촉발된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주체들을 세금, 공공의 돈으로 살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이 능력이 닿는 한 최대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이 된 것이 강한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런 미국의 강한 정책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국가별로 정책 대응 여력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과 여타 신흥국들 간 의료 시스템 그리고 경제정책 여력 격차는 사태 수습에 걸리는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전망에도 격차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 문제는 한 국가에서 온전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른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조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성격의 위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었던 금융위기들은 대체로 국지적 성격의 위기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발생했던 위기는 선진국들이 스스로 정책 대응을 통해서 수습해 왔었고요. 신흥국에서 발생한 위기에는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같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모든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인류의 위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조가 절실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각자 자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정책 공조, 선진국들의 신흥국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미국과 중국 또 유럽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정책 전개 시장 방향성이 주도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흥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 세계가 함께 맞이한 위기가 공조보다는 자칫 각자 도생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공조와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집단은 산유국들과 유럽입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오펙 플러스는 우여곡절 끝에 잠정 감산 합의에 도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요 충격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인데다가 여전히 대립 중인 이면의 이해관계들을 감안한다면 이 감산 공조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G20 에너지 장관 회의도 원론적인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는 우선 코로나에 대응해서 ECB가 자산 매입 규모나 대상을 확대했고요. 또 은행들의 규제 완화, 재정 지출 등으로 대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유로존의 태생적인 한계, 같은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 상황 그리고 다른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한계는 재정 취약국들의 정책 여력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럽 안정화기구 대출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이 합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정 취약국들을 유의미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공동 채권인 이 코로나 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 안정화기구의 대출은 자금을 빌린 국가들에게 이후에 재정 규율 강화라거나 경제구조 개혁 같은 강한 조건이 수반되는 반면에 공동채권은 그런 조건이 붙지 않는 함께 빌려서 함께 갚는 구조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이탈리아나 스페인같이 재정 여력이 넉넉치 못하던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맞은 국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각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이후의 경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붙는 지원 방침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 취약국들의 이런 조건이 붙는 지원으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일부 국가들에서 탈유로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 채권이 코로나 본드 발행 문제를 두고 공조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향후 유로존의 안정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주에도 금융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충격의 기간과 강도에 대한 힌트를 찾는 데 집중할 텐데요. 우선 주요국들의 신규 확진자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3월 경제지표 확인, 그리고 중국의 1월 GDP 확인,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 특히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거치면서 이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장의 경기 충격 강도 자체보다는 이 기간에 대한 힌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IMF에서는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우선 올해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로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특히 신흥국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시장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응은 어려운 국면인데요.
이번 한 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